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시법 시간을 여러 개 받지 않고 우리 2차 과목들은 시험에 권역을 받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어차피 1차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1차 위주에 일단 지정을 하고 우리 쌍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요일날 쉬는 날 자꾸 인강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자꾸 귀에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우리 쌍형님 CCTV 보고 있으면 생활이 그동안 참 성실했다라는 거.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거짓말도 안 치고 어디 욕심도 안 부리고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찬가지 학문이라도 학문은 스스로를 느껴야 돼. 학문이라는 것은 부지런해야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부지런했구나. 근데 늘 안 되는 사람은 핑계가 돼. 핑계가 돼요. 어떤 핑계예요? 핑계가 이제 특히 공부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면서 어떠한 핑계를 대요? 몸이 아파. 그러니까 학원에서 이제 가면 맨날 젊은 사람이 안 나와. 너 왜 안 나왔냐? 그럼 뭐라 그래? 선생님 저 몸이 아파요. 못 나가요. 그래서 또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몸에서 공부하기 싫으면 핑계. 몸이 아파져. 몸이 아파진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도시개발. 우리 2차 과목 때는 이제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포인트를 잡아서 딱딱 저축성 공부를 하라. 제가 선생님들한테 권하는 것은 진도 연연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든지 이 파트에 나오면 확실한 파트를 익혀달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건정으로 하면 어때요? 더 헷갈린다고. 자, 그래서 55페이지 5번에 9번에 무슨 개발이에요? 도시개발사업장. 이건 왜 중요하냐? 자, 거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 이동의 신청에 관한 특례.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야 돼. 왜 이게 중요하냐?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 자, 이게 중요해요. 일단 2차 과목들은 이런 틀을 외우라고, 틀. 진짜 내용도 중요하지만,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토지 소유자, 예외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대위 신청. 이런 틀을 외우라고. 틀을. 도시개발사업. 형님,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는 항상 이걸로 마무리돼야 돼. 신청 나오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말이 적어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죠.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야. 엄청나게 말이 많아. 사업시행자가 신청해. 그러면 대신청은 토지 소유자, 얘를 대신하는 거거든. 그러면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소유자를 대신 신청이다. 대신 신청. 이게 바로 대위 신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시험은 원칙에서 나와요? 예에서 나와요? 예외. 그래서 이게 매년 예적 측면으로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이게 34회 때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의 특례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지금 뭐 배우고 있어요? 공시법 중에 지적은 토지와 건물이야. 토지. 그러면 토지가 아닌 걸 골라라 이 소리잖아. 그러면 34회 때 건물을 골랐으면 그게 정답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센스 있는 사람이야. 센스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34회 때 2.5점짜리 신고 대상에서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이제 체크를 해요. 누가 신청하죠? 사업시행자가. 자, 그러면 지금 뭐였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에 신고한다. 이게 포인트야. 그러면 시도지사 때 신고한다. 어때? X. 여러 번 출제된 거거든. 여러 번. 자,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갈아엎어서 토지 표시를 결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확정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지적확정청량인데. 써놔요. 지적확정청량. 확정청량인데. 지적확정청량.
그래서 지적확정 청량이 바로,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있죠, 형님. 도시개발법 있죠. 거기에도 뭐가 나와요? 지적확정 청량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의미로서,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청량이 뭐냐? 어제 물어봤어요. 뭐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한대.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청량은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지적재해조사 청량. 실제 경계와 도산 경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재해조사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지적재해조사 사업을 할 때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못 써야 돼요? 잘 써야죠. 그러면 경기가 확정되면 경기를 손해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뭐가 폭발해? 조정금이 폭발하거든. 그러면 근무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지적재해조 사업을 하게 된 취지도 모르고, 그렇죠? 취지도 모르고 어떻게 그게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에요. 완전 그거지. 월급 쿠팡이지. 그것이죠. 월급만 받아가는 그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적확정 청량, 새로이 확정하기 위해서 지적확정 청량.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주택확정사업. 그러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여기잖아, 사업. 근데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이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갈아엎어야 되거든. 그럼 건축물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택지개발이니까 택지개발사업. 여기는 뭐예요? 산업단지 및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부의 정비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지역개발사업, 자, 체육시설에 대한 공단사업, 그래서 관광단지에서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34회 때 다음 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신고가 아닌 것. 그래서 이 주택법을 뭘로 살짝 고쳤어요? 건축법으로 바꿨다. 건축법.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 문제와 관련돼서 신고. 그러면 여기에서 날짜가 하나 나와요. 좀 이따 외워야 되겠지만, 사업시행자 몇 자예요? 5자. 며칠에 신고하냐? 바로 15일. 15일에 신고한다. 15일 써요. 15일. 요거 써놔라. 15일. 자, 요거 한번 잡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나오네요.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며칠이다? 15일. 그렇죠. 15일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15일 요거 한번 잡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자, 이번에 이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시면.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토지 이동 신청의 특례. 자, 그러면 여기 기억에 이제 포인트가 잡으니까 요거 줄쳐놔 봐야죠. 요거 뭐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누가 신청하죠? 자, 사업 시행자, 어디에? 지적소관청. 자, 다만 주택법의 규정에서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자가 파산했어. 파산 동그라미. 파산은 대타용을 경우에. 대타를 경우에.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하더라도 뭐예요? 파산해버려서. 그러면 믿어야 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주택을 시공한 보증한 자 줄잖아요. 입주 예정자 등이 신청해줘야 되는 거야. 파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가. 그러면 여기 2번을 우리가 한번 봐보죠.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하는 경우. 사업 시행자가 토지 이동 신청을 신청 대상 지역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줄쳐놔요. 한지 수반하는. 이게 무슨 처분일까요? 한지 처분이 되거든. 한지 처분. 그러면 한지 처분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다면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이 돼. 한지 처분 플러스 교환을 바로 한지 처분이라고 그래. 그러면 한지 처분에 대해서 강제 처분 플러스 교환을 한지 처분이라고 그런다. 우리 학교론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요거.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 찾아서 줄을 딱 하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의미를, 그러면 의미를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은 언제나 사업 시행자가 신청한다. OX, X.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사업 시행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그래서 언제나 신고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가. 그래서 요거 지문은 그런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 거지 아마 거기 국어 선생 유튜브에서 들어봤다면 그 사람 참 똑똑하죠. 강남의 국어 선생인데 문해력이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그래서 이 사람이 법과 윤리를 강의할 때 그래서 설명하고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 이게 문해력이거든. 문해력. 자, 그러면
쌍념이, 요즘 수학학원에서 국어 강의해야 안 해요? 잘 모르겠는데 하는 거예요. 수학학원이면 수학만 강의해야 되잖아. 근데 수학 선생님이 뭐도 알아야 돼? 국어도 알아야 돼. 왜냐하면 요즘 수학은 뭐예요? 스토링 수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문해력이. 그러니까 요즘은 영어를 가르칠 게 아니라 뭘 가르쳐야 돼? 국어를 빨리 한글을 깨우쳐야 돼. 한글을 깨우치게 해야 돼. 한글을 깨우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한글을 깨우치고 뭐예요? 문해력이 확보되는 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자를 가르치면 우리는 한글 문화권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애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군대 하거든. 지금 휴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짜증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뭐예요? 속독을 가르쳤어. 1분에 몇 자 읽을 것 같아요? 1분에 만자를 읽어. 만자를 읽어요. 만자. 그러니까 이제 기초공사를 해놨어요. 플러스 이제 기초공사. 한자 뭐예요? 공인 상급이야. 상급이야. 상급이고 또 하나 플러스 이제 공부하려면 뭐가 돼야 돼? 체력이 돼야 돼. 체력.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예요? 333획이 다 3획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별로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야. 기토는 다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중3 때는 올백을 맞고 왔어. 중3까지는. 근데 고등학교는 올백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과목이 많기 때문에. 보면 고등학교 성적은 뭐예요? 애들 서울대학 들어갈 정도로 뭐예요? 매일매일 자기 계획표 짜서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벼락치기가 안 돼. 벼락치기가 안 돼요. 근데 중학교는 벼락치기 돼야 안 돼. 되죠. 시험 범위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실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애한테 맨날 그러는 겁니다. 너는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봐봐요. 문해력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문해력이라고 그러지만 얘는 뭐라고 그래요? 문장 해석 능력 이렇게 이야기한다. 독서가 뭐예요? 책을 읽는 게 독서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애들은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은 뭐예요? 독서 그러면 그냥 독서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전제 요건이 돼야 돼요. 우리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합격을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모든 자격증이 기본이 되는 것은 문장 해석 능력이야. 아까 형님 우리 민법에서 무슨 문제를 풀었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럼 문장 해석을 해야죠. 그럼 반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뭘 고르라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유, 제, 포 있으면 찍고 넘어가는 거.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돼?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문장 해석,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의무 부담행위가 뭐냐 그러면 채권행위거든. 그럼 채권행위가 아닌 걸 물어본 거거든. 그럼 뭘 고르라는 거다? 물권행위와 지금 물권행위를 고르라. 그러니까 문장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서울에는 뭐예요? 서울에는 1시간은 국어 수업하고 2시간은 수학 강의를. 그러니까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지니까.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에.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기가 책을 2차 과목들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개념을 잡고 또 하나는 목차만 외워두면 돼.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막 돌려보는 거야. 자꾸 돌려보면 틀리면 또 거기에서 이제 또 합격하는 사람, 불합격하는 사람이 또 보여요. 자꾸 틀리면 어때요? 실망해야 안 해요? 하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픈 만큼 성숙해지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자꾸 틀려봐야 돼. 틀려봐야 문제가 무슨 포인트를 잡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의미는 이제 제가 여기 독서실을 하게 된 이유는 독서실을 구미 오니까 공부를 너무 안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딱 해서 독서실 인쇄해서 우리 고등학생들 공부를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한번 인수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자격증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호진이처럼 돈이 없으면 어때요? 대표님, 나 알바 안 하겠습니다. 나 여기 와서 공부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돈 받겠어? 나는 이런 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원하기 위해서 독서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제가 상담하면 저 돈이 없어요. 그러면 10,000원이라도 전기세나 내고 가라. 그럼 10,000원 내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번에 교육청에 걸려갔다 왔어요. 어차피 작년에. 왜? 그럼 어려우면, 신고 가격을 뭘로 해요? 16만원까지 올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올리면 그러면 내가 독서실 할 의도가 없었다. 그래서 85,000원에 그대로 생각했어요. 근데 85,000원 신고하면 신고 가격 이상은 못 받아. 근데 이하는 받을 수 있다고 허락을 받았어.
뭐 덤핑 치는 거지 뭐. 그럼 옆에 독서실이 있으면 덤핑 치면 안 되겠지만 여기 독서실이 없어 구미에 이제. 구미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덤핑이 내 마음이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그렇게 아래 1호는 받을 수가 없어요. 신고 가격에. 근데 아래로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금액을 좀 올려라 그러더라고. 교육청에서, 구미교육청에서. 저는 올릴 생각은 없어요. 그냥 한번 버텨보는 거지. 뭐 네가 이기나 제가 이기나.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까도 지난 시간에 또 전화하니까 뭐 걱정이 돼. 아이고 그러는 거예요. 좀 이겨보세요. 저도 의지력이 담배도 뭐 하루아침에 두 갑 핀 사람이 하루에 어느 날 담배 끊는 사람이 그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러더라고. 그거하고는 뭐 의지력만 있으면 낫는다고. 그러면 자꾸 운동을 좀 하라고 운동을. 그럼 운동하다 보면 그게 신경 쓰이니까 어때요? 덜 간지러워요. 이 노인성 피부는 뭐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신경을 다른 대로 해야 돼. 그리고 낮에 운동을 막 하고 피곤하게 만들어서 피곤하면 어때요? 밤에 푹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운동도 하기 싫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나보고.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 그럼 아무리 뭐, 우리 병원 깨기, 우리 옛날에 도장 깨기 있었죠. 네, 도장 깨기. 도장을 깨가지고 승부해가지고 이기면 내 거. 그렇죠? 그런데 병원 깨기에서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안 간 병원이 없어. 서울대, 뭐예요? 아산병원, 현대. 그 다음에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한방의사까지 갔어. 경희대 한방. 근데 내 생각은 그래요. 딱 한 병원을 옮기고 나면 몇 주까지는, 3주까지는 괜찮아. 3주까지는. 그래서 속된 말로 아버지한테 뭐예요?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뭐라고 이야기? 정신과를 받아야 돼, 정신과. 이게 뭐예요? 3주가 안 아프다라는 것은 새로운 병원에 가니까 이게 뭐예요? 뭔가 같아요, 실장님. 이학 효과, 플래시보 효과야.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학 효과라는 거. 그럼 충분히 3주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형이 이번에 한방까지 옮겨서 내가 이야기가 한방까 옮겨서 3주까지는 약 먹고 그러니까 좀 괜찮다. 좀 그랬어. 4주차. 형, 내가 6년 동안 거백 낚이려고 4주차 돼봐. 어떻게 되나. 그래서 형이 또 그러더라고. 네 말이 맞구나. 이게 정신치료를 받아야 돼. 우리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막 죽겠다고 난리친대요. 그러면 응급실을 불러 응급 그 차 있잖아요. 그럼 병원에 가면 안 아프대. 그럼 붙들어서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 이게 이학 효과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스스로를. 원래 공인중개사는 절대평가, 상대평가도 아니니까 믿어야 돼, 스스로를. 내가 모르면 어떠냐. 문제 풀어서 이렇게 있니. 그게 자꾸 스스로를 자기 이해는 가져야 돼요. 100점 맞을 필요는 없거든. 60점만 맞으면 되거든. 또 하나 그거하고 두 번째는 문장 해석 능력이 있어야 돼. 그냥 봐봐요. 어떤 사람들은 요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읽어. 뭐라고? 토지 이동 신청을 가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토지 이동 신청은 신청 대상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사업 완료신 것으로서 가름한다.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어때요? 봐봐요. 이렇게 공부를 해. 가름한다. 뭘 가름하냐? 가름한다. 뭘 가름하냐? 요걸 자꾸 가름한다 했더니만 표시를 맞춰. 그럼 뭘로 가름하느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가. 근데 한지를 수반하는 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말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이 말은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OX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문제의 포인트를 두면서 책을 읽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읽느냐, 두 번 읽느냐, 그거의 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보자고요. 자, 토지 이동 신청이야. 그럼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토지 이동 신청을 해요. 그러면 토지 이동 신청을 하려면 뭐예요? 결과예요, 가정이에요. 결과지. 토지 이동 신청을.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지목 변경은 며칠? 60일. 그렇죠. 60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은 그러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준공이야, 착공이야? 준공이죠. 그렇죠. 준공. 그래서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 돼. 요거. 준공된 때. 착공될 때가 아니라 준공된 때.
자, 10번 행정구역 명칭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일단 어디로 가냐면, 자, 책을 좀 넘겨서, 여기 책이 약간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놨어. 자, 62페이지로 가요. 자, 62페이지. 여기 토지 이동 신청권자. 여기다 또 따로 정리를 해놨어. 자, 토지 이동 신청권자. 그럼 아까 뭐예요? 땅 형님, 원칙. 원칙, 토지 소유자. 그래서 여기에다 써요. 원칙,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자, A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 있네요. 이거는 원칙이에요. A외. 그럼 도시개발 사업의 특명은 앞에서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나왔을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어디에? 지적소관청에 며칠? 15일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간단히 나온 이유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나왔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죠. 무슨 신청이? 대위 신청이. 그러면 여기는 원칙이 대외 거죠. 대외 대위 신청. 24회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회할 신청, 토지 이동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직 이게 출제되지 않았어. 여기에다 뭐예요? 요거 딱 줄쳐놔서 요거 딱 별표 새겨놓고 제에다 포함이다. 제외다. 그러면 등록상 정정은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전체 우리가 배웠으니까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다? 제외가 되는 거야. 포함이 아니라 제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잡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대의 신청 그러면 대표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뭐예요? 일반 법률의 4개를 규정해 놨어.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거 사업동그라미 쳐놔봐요.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공공사업이네. 아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이야. 근데 공공사업은 대의 신청이야. 근데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이야. 요거는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 그럼 앞에 무슨 사업이 붙어? 공공사업. 자, 공공사업은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을 할 수 있어. 대의 신청할 수 있어.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볼래요? 형님? 이거 한번 지목. 8개야. 그래서 유지 동그라미. 유지. 유언지가 아니라 유지. 그러면 우리 이제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 코드. 합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유도.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러면 이 포인트는 공공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돼야 한다. 그래서 8개 지목 잡아놔야 되고. 자, 그러면 행정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돼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자, 주택법의 공동주택의 부지, 공동주택의 부지 줄잖아요. 공동주택의 부지는 사업시행자가 뭐예요? 합병을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인도 뭐에 대의 신청할 수 있어. 근데 가로 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1인이 할 수 있어요. 그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요거 줄잖아요. 몇 조죠? 404조네. 404조. 자, 요거는 이제 일반 법률에 규정해 놓은 거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자, 거기에다 1번. 자, 지상권자라고 써봐요. 자, 지상권자는 뭐예요? 우리 상장님. 토지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자, 지상권 설정자가 토지 소유자잖아. 근데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토지를 빌린 자거든. 그러면 24회 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됐냐? 다음 중 대의 신청권자가 아닌 것. 지상권자. 이렇게 출제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 상속인 써봐요. 상속인은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요? 상속인 생각하고 있죠.
상속인은 아버지가 들어가서 제가 상속이잖아. 그럼 소유자를 대신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반 법률만 외우지 말고 뭐예요?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예요? 자, 각서를 쓰고 싶어. 왜냐하면 숙제를 안 해온 사람은 다음번에 그러면 외워야 돼. 토지 이동 신청의 원칙 누구? 토지 소유자 A는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A적으로 대의 신청할 수 있죠. 대의 신청은 그러면 간부를 잡아놓고 특히 공공사업에서 8개 뭐가 있어요? 학철수, 전재구, 유도 이렇게 외워놔야 된다는 거야. 외우지 않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외워놨으면 이걸 근데 이제 자고 이제 만약에 외워놨어요. 그럼 문제가 안 풀리면 저는 뭐 개별 상담을 해야 돼. 이게 왜 나는 외웠는데 문제가 안 풀리느냐?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하나는 학창시절 때 트라우마가 있던 거고, 두 번째는 응용력이 없다라는 거고. 응용력이 없다. 근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고치기가 힘들어요. 트라우마.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창동학원에서 점박이 아저씨가 있어요. 여기 점이 하나 있거든. 모의고사 볼 때마다 맨날 100점이 나와. 100점이 나와. 근데 시험장 가면 빵점이 나와요. 빵점. 그래서 형님하고 개별 상담을 했어요. 저보고. 구 교수, 내가 맨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형님은 시험에 한 달 전이면 막 불안해가지고 막 차가 있어가지고 온 사방에 여행을 다녀. 트라우마가 있어. 시험장 한 달 전에 뭐 불안하대요. 그리고 이제 혼자 다니면 괜찮은데, 뭐예요? 여자를 태우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수강생 중에. 그러니까 여자는 좋지. 왜? 여행 다니고 하루 학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음식도 사주고 하니까 좋은 거지. 결국은 그러면 뭔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하면 소주 한 병 먹고 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소주 한 병 먹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합격을 했어. 1차만. 그 다음에 또 말을 안 들었어. 2차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합병을 하라서 죽어버렸어. 자살을 했어. 자살을 했다. 그제 제가 안 해봤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수면제 먹여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수면제가 이기냐, 수면제를 먹으면 내가 이기냐, 내기를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수면제 먹으면 어때? 화장실 가면 혼수 상태잖아요. 혼수 상태라 가지고 가다가 처박았어요. 그래서 여기 타랑에 여기 처박은 게 여기가 대퇴가 안 부지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수면제 제가 가져와서 싹 다 치워버렸다가 내기를 하는 사람이야.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평생을 3대 독자로. 서울에 고향에 함양 깡촌에서 혼자 살아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가족을. 그러니까 혼자 모든 걸 책임지고 혼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나누라고. 백제양도 만들면 안 돼. 해줄 거는 해주고, 다 양도해줄 거는 다 해주고, 그걸 못 내려. 이런 게 있잖아요. 아까 우리 명하고 그딸 사고 이야기했는데, 명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성격은 이거야. 내가 군대 제대하면 군대가 안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걱정하는 사람이야. 내가 군대 제대하면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좀 내려놓으라고. 우리가 다 해요. 자식들이 다 하고. 그러니까 다들 내가 지금은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모셔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디 버리지 않을 테니까 모실 테니까 그거 내려놓으라고. 근데 그 걱정을 그러니까 오늘 당장 이게 아니라 앞에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험은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차분하게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요것만 외워주면 돼. 그래서 근데 요 4번은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의가 들어갔으니까. 민법 404조가 대의 신청이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좀 해주고. 공공사업에서는 8개지 학철수, 전재구, 유가 유지. 그렇죠. 유원지로 바꾼다. 그러면 이해를 해놔요. 그럼 유지는 무슨 사업이? 공공사업이지. 저수지니까. 유원지는 개인 사업이잖아. 아까 그래서 임채무, 잠실, 그렇죠. 그거는 개인 사업이거든. 개인 사업. 그래서 그 의미를 잡아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요거 딱 해놓고 축척 변경은 우리 좀 쉬었다 하자고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